시간 틈새로 제가 영어 선생님들만 좀 목포 참가 수업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제가 수업을 제 수업 시간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애들하고 놀아요. 그러면 교사는 별로 가르친 게 없는데 애들은 배웠다 하더라는 거죠. 네. 자, 오늘 2교시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왜? 그랬니? 네. 대한민국 교사들의 가장 커다란 어려움이 바로 아이들의 낯선 행동입니다. 낯선 행동이란 말은 제가 쓰기 시작한 말입니다. 원래 드라이커스는 이걸 미스비헤이비어 문제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지나면서 제가 35년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느끼는 건데 아이들이 낯선 행동하는 다 사연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일방적으로 미스비헤이비어 문제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교사의 갑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좀 중립적인 표현을 써보자 해서 낯선 행동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낯선 행동을 일정 연수 때 계기가 돼서 아이들이 재미있으면 잘해도 앉아더라.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억압적이지 않은 태도로 아이들을 바라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날 낯선 행동 전문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제가 그동안 낯선 행동을 연구한 걸 한 개의 도표로 만든 것이 바로 지금 칠판에 보시는 이 화면입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의 6대 낯선 행동이 있다. 6가지. 첫 글자만 따라해 보실까요? 기떴다 방잠땡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 방잠땡. 요거 한 주제 가지고 1시간 동안 딱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애들이 뛰어들고 떠들고 그런 6가지 낯선 행동이 있고 왼쪽에 보시면 여기 기둥이 있어요. 근데 요 기둥이 바로 목적이에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드라이커스가 한 겁니다. 아이들이 낯선 행동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목적을 알면 사실은 해결책의 절반은 도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아이들의 그런 행동 속에 담긴 그 목적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처구니 없게 드라이커스는 저희 얘기를 언제 했냐? 언제 했을까 같아요? 1930년대에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은 다 낯선 행동 하게 돼 있다는 거죠. 벌써 100년 전에 한 얘기니까.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관심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더 재미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끌기에 실패하면 아이는 센 척한다.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 척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끌기에 실패하면 결국은 뭐가 목표다? 관심 끌기가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방법으로 행동했을 때 적절한 관심을 주는 거, 이것이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들, 자, 애가 자꾸 선생님 말씀하는데 끼어들어. 그런데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담임하면서도 점점 그런 걸 느끼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다 내 말을 씹어먹어. 못 알아듣고. 그리고 꼭 물어봐. 선생님 소풍 언제예요? 수련회 언제 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애들하고 싸우기 귀찮아. 그래서 우리가 넛지 이펙트라고 합니다. 넛지. 팔꿈치를 툭툭 치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너하고 싸울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아예 교무의 그 학사 일정을 이렇게 가로로 출력해서 교실에 붙여놔 버렸어. 시간표 띄어내고 거기다 시간표 조금 해도 눈 좋으니까 다 알아보는데 뭐 굳이 그 자리에다 붙여놓고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무슨 얘기만 하면 꼭 되묻는데 환장을 하겠는 거야. 그래서 그때 넛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끼어드는 아이들, 특히 이제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끼어들기. 그런데 이때 그 다음에 떠들기, 따지기, 방해하기. 따지기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대청소하는 날 에피소드가 있어요. 옛날에는 건물이 오래된 학교는 바닥을 무슨 뭘로 닦았어 그때. 그런데 그때도 대청소하는 날 얘들아 내일 학부모 총회니까 오늘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봉사활동도 2시간 받아요. 그럼 시작할까요? 그랬더니 한 녀석이 이런 손 들고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상품을 드릴게요.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자, 애가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청소구역을 다 나눠줬더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제일 많은 답이 1번이에요, 지금. 선생님 감독해야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러면 뭐라 그러냐? 제가 그거 하면 안 돼요. 진실의 방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예. 이럴 때 얘가 따지는 것에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강의할 때 이거를 그 애들이 따지는 것에 심리적인 배경이 있다. 감정을 읽어줘야 되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렇게 불행이 다가오나? 세상은 참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아이 입장에서 불공평하다는 걸 확인하는 절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나와 이 새끼야 이러면 되겠다 안 되겠다. 지금은 참 나와 이 새끼야 못하죠. 선생님도 못하시죠? 아동학대법 때문에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이때 아이의 우를 정확히 읽어주시면 여기서 답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수업 방해는 이거는 더 심한 거죠. 이 따지는 것보다 더 심한 우울이 있을 때 애가 수업을 방해합니다. 저도 평생 딱 한 명 봤어요. 얘는 학교에 사천왕상을 얼굴을 하고 와서는 매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을 저격해.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잡아뜨리고 그래서 오후가 되면 얼굴이 펴요.
스트레스를 풀어서 그런 애도 다 봤어. 근데 바로 린다 엘버트가 첩동운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애들이 그래도 학교에 나와서 수업 방해하는 것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 의?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무슨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뭘까요? 그러나 그 아이들은 지읒시옷하지 않는다. 지읒시옷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네? 네, 정답입니다. 커터칼 드릴게요. 네, 박수 주세요. 네, 택배 커터칼. 자살하지 않는다. 저는 일정 연수를 이제 우리 일정 연수에게 가였나 내가 뭐. 린다 엘버트 말에 따르면 그래도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것이 낫다. 뭐보다는 집에서 그냥 잠만 퍼대자거나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이런 애들보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학생 청소년 자살이 좀 심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일단 시작이 되면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요. 서울의 어느 학교에서는 자살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학기마다 하나씩 죽는 거야. 나중에 제가 아는 참 좋은 선생님들이 견디질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시니까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놈이 학교에 나와서 자꾸 대들고 따지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자?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학부모도 마찬가지. 학부모도 민원을 험악하게 넣잖아요. 그분들이 사실은 교사에게 화난 게 아니에요. 세상에 화가 났는데 화풀이 대상이 누가 제일 좋아? 착한 척하는 교사야말로 최고거든. 네? 네, 그리고 자 대응법입니다. 네, 아이들이 자꾸 말하는데 끼어드는 이유는 뭐 받고 싶어서? 관심 받고 싶어서야.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게 있어요. 요즘의 부모님들은 옛날에는 우리 전통적인 사회가 손님이 오시든지 그래서 그러면 어른들이 말할 때 애는 말할 때 끼어들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옛날에는 없었잖아.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내가 어른들이 얘기하더라도 애들은 엄마 아빠들이 그냥 관심 가져주잖아. 그러니까 애들 세태가 달라진 거. 그래서 선생님들도 좀 여유 있게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느냐? 첫 번째는 미음, 비읍, 치읓 뭐 해야 된다? 이게 네, 정답입니다. 이게 리더십의 첫 번째 리더십. 예. 선생님 맞추셔서 제가 문서 재단기를 선물로 드릴게요. 요거는 뭐에 쓰느냐? 제 그 학습지 귀엽지 않나요? 학습지? 이게 애들 눈 다 좋아가지고 요만 해도 다 봐.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문서 재단기로 싹싹 잘라서 그러면 기후 위기잖아, 지금. 기후 위기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고 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문서 재단기. 어디 가면 다 있다. 거기 가면 다 있어. 오케이. 네. 문서 재단기입니다. 네, 2학기에 좀 편안하게 사셔야 돼. 아유, 당장에 막 학습지를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목보 참가 수업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거 인쇄하고 언제 하냐고. 저거 하면 2장만 하면 다 잘라서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교과서에 해당 페이지에 붙여라. 이렇게 합니다. 못 본 척 하는 기술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도 꼭 제가 학부모님 연수할 때 하는 바로 이거예요.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냐? 바로 못 본 척 하는 기술입니다. 어른이 몰라, 다 알지? 그런데 그걸 사사건건 애를 저격하고 이러시면 애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짐짓 어떻게 하시고?
못 본 척 하시고, 대신에 애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한 달,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거를 교사에게 가장 큰 무기가 이제 두 가지 설명드릴 텐데, 그 전에 앞서서 그 다음에는 이게 어쨌든 애가 애한테 선생님은 감독해야지. 그러시면 거긴 낚여버려. 왜냐하면 얘가 지금 친구들 앞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콜로세움에서 검투사가 싸움을 해요. 그럼 그 싸움의 목적이 뭐예요? 관심이잖아요. 근데 애들 앞에서 싸우면 이건 뭐 무수한 관중을 만들어주는 거죠. 거기서 싸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럼 또 이놈이 그런다? 선생님 못 들은 척 했어? 그럼 뭐라냐? 애가, 선생님 왜 제 말 씹으세요? 또 이 대목에서 또 열받아. 너 이 새끼야 말 빠르게, 이놈 선생님. 이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 그럼 어떻게 해? 그때 우리가 뭐 하면 진다? 정색하면 져. 절대 그러지 마. 유머러스하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뭐라 그랬어? 선생님, 딴 생각하느라 못 들었어. 미안해. 이렇게. 오케이? 자, 연습합니다. 시작. 뭐라 그랬어? 선생님. 웃지 마세요. 시작. 뭐라 그랬어? 못 들었어. 미안해. 이게 연습해야 돼. 연습. 뭐라 그랬어? 저 자연스럽죠? 뭐라 그랬어? 못 들었네. 미안해. 또, 그래서, 정답.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애들 앞에서 싸우면 안 되니까 어디로 끌고 가야 돼? 교무실로 가야지. 그때 이제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하다. 그걸 치유적 거짓말이라고 해요, 저는. 치유적 거짓말. 그때, 교무실에 뭘 놓고 왔는데? 같이 가면서 얘기할까? 이렇게. 그럼 따라 나서는 애 있을까요? 교무실로 쫓아오는 애 있을까? 그런 애, 있을 수 있나? 네. 아직은 못 봤어요. 그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하셔라. 검투사의 법칙은 무슨 법칙이야? 뭐지? 내가 해놓고도 모르겠네. 검투사의 법칙. 애들 앞에서는 절대, 네,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린다 알버트의 코어퍼러티브 대, 이 참 명저예요. 미국 교사들의 이 매뉴얼이에요. 제가 서울시교육청에서 미국에 3주 반 교육을, 관찰을 보냈는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또 칭찬이에요. 심지어, 떠나기 전날 제가, 당신은 칭찬의 화신이에요. 이렇게 영어로 문자를 좀 썼어요. 그랬더니 그 교사가 린다 엘버트의 코어퍼러티브 디스플레인이라는 책을 저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오늘 강의의 핵심이 바로 코어퍼러티브 디스플레인이에요. 굳이 원서 구입하시면 몇만 원 드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저 책 다 번역까지 다 해서 그 내용들이 저의 강의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린다 엘버트, 수업을 방해하는, 학교에 나와서 같이 읽어보시게요. 시작.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에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자살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저건 학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동료 교사도 될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별의별 거 다 만나. 근데 제가 보니까 학부모의 낯선 행동, 동료의 낯선 행동, 교장 선생님의 낯선 행동, 교감 선생님의 낯선 행동, 동료 부장교사의 낯선 행동, 전부 다 하나같이 저 마음속 밑바닥에 뭐가 있다? 우울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울감을 이겨내는 백신이 있는데 바로 소속감과 자존감이더라. 네, 그래서 이게
이 수족관에서 애들이 행동이 바깥으로 벗어났어. 그럴 때에는 오른쪽에 시읒, 시오, 티읕, 기역, 지읒. 뭘까요? 이걸로 막아야 된다. 시오, 티읕, 기역, 뭘까요? 네. 수학 선생님이시고 수학 교재래요. 수학 교재. 수학을 통해서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예방한다. 아주 훌륭한 생각이에요. 기대할게요. 네. 생활 규정. 근데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생활 규정을 잘 몰라. 이거 애들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학생도 모르고 학부모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캠페인을 열자. 학교에 우리 학교 돌아가시면 제가 다음에 샘플로 보여드릴 텐데 수업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교칙을 따로 모아서 교실에 붙여놓으세요. 애들하고 싸우지. 거기 교내봉사, 사회봉사 이게 쭉 있잖아요. 물론 학교의 그 생활지도부의 방침에 따라서 좀 그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데도 있겠지만 이거 바로 잡아야 돼요. 선도 규정, 생활 규정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 우리나라 시스템이. 너무 벌을 과하게 줘서 문제가 아니라 벌을 안 줘서 문제예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붕 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맨 위에 있는 거. COT, 이게 뭘까요? 네. 교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가 무슨 강력한 무기냐? 거기다가 나쁜 얘기를 쓰면 그건 무기가 안 돼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써주시면 이건 어마어마한 무기예요. 매기는 것보다 더 좋아해. 제가 심지어는 아주 이기적이네. 자기밖에 몰라. 근데 사실 이기적이라는 표현도 그래요. 혼자 외동이가 무슨 남을 배려할 줄 알아. 왜냐면 남을 배려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 애인데, 제가 한 애가 주번, 저희는 주번 두 명이 해요. 주번 두 명이 하고, 주번에 대해서 동료평가를 해요. 5, 4, 3, 2, 1. 그래서 3.5점 넘어가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주거든요. 우수했다, 주번 활동을. 근데 한 명이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해요. 두 명 중에 한 명이 도망가면 고의로 가는 애는 거의 한 명 딱 봤어야 돼요, 평생. 화가 잔뜩 나 있어서 저 아버지한테 화가 잔뜩 나 있는 애가 있어가지고 그런 애 하나 봤지만, 근데 한 명이 깜빡 잊고 그냥 가니까 애가 가서 우리 반에 제가 이기적인 애네. 걔가 같은 동네인 거야, 한 명하고. 그러니 같이 가려니까 애 책상 줄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가 책상 줄을 맞춰주더라고. 그걸 제가 딱 잡았죠. 그리고 바로, 자, 이게 뭐예요? 제 왼쪽 주머니에 수첩이에요. 이게 저의 훈육의 무기입니다. 제 오른쪽 주머니에 뭐가 있을까요? 볼펜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가장 강력한 훈육의 무기를 썼어요. 바로 거기다 쓰는 겁니다. 매달 며칠 한 주번 학생이 주번 갔을 때 대신해서 책상 줄을 맞춰 주었습니다. 이라고 생활기록을 써요. 그리고 바로 그날 본인과 부모님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생활기록부에 이러이렇게 적었다라고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와서 애가 저하고 눈을 못 마주쳐. 왜? 저면 적었어. 그러더니 애가 정말 나비 효과처럼 애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가장 이타적인 애가 되더라. 아이들은 정확한 칭찬에 대해서 반응한다. 네.
생활 기록부. 네. 그리고 뒷담은 싫어요. 근데 요거는 생활 지도 방법이에요. 아까 영어 수업도 제가 이 노래로 하는 거 보여드렸죠? 네. 목적어, 목적격 보호, 주어와 수러지, 능동이면 뚜루루루, 수동이면 PP, 지각동사 make, have, let, to 빼고 are. 지각이 계속되면 R 대신 닝닝닝. 그러니까 애들이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를 다 배우나요? 그건 아니거든. 뭘 배워야 돼? 영어에 대한 호감과 자신감이거든. 그러면 지가 버티고 공부하는 거지 뭐.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이거 다 가르쳐 주고 설명 조금 하고 목보 참가 설명은 여기 가서 보시면 돼요. 주소 있죠? 있고. 또 인성교육도 마찬가지야. 잔소리로 하면 안 돼. 요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수업이 지읒지읒한 수업이에요. 어떤 수업? 지읒지읒한 수업. 지읒 아니고 초성 퀴즈예요. 뭘까? 정답 나왔어요. 진지한 수업. 그래서 지금 이제 1급 정교사의 딜레마가 뭐냐면 내가 진지해서 성격이 교사들이 I가 많겠어요? E가 많겠어요? MBTI에서 I 쪽이 많거든. 진지 쪽이 많아. 그러니까 자꾸 거기서 잔소리로 하려고 그러니까 애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노래로 만들었어. 네, 송아지. 빗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빗담을 옮기면 나는 쓰레기. 자, 그리고 여기다 괄호로 퀴즈도 했어. 네, 학습지로 해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2절 같이 불러보세요. 박수 치고 시작. 빗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빗담에 화내면 나는 쓰레기통. 이런 노래를 제가 60곡 정도 만들었어요. 아니, 수홍 선생은 잠을 한두 시간밖에 안 자냐? 아니고요. 저 11시에 자기 시작해서 6시까지 7시간씩 잡니다. 근데 6시에 일어나서 저희 집이 천혜의 조건이야. 올림픽공원 바로 옆이야. 그래서 아침이면 올림픽공원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이게 한 4km 되니까 얼마나 심심해. 처음에는. 그 습관, 지금 그게 89년부터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지금이 몇 년이냐? 지금은 아침은 안 먹어도 조깅을 해요. 습관이 돼서 36년을 했으니까. 근데 너무 지루한 거야. 그래서 올림픽공원 돌면서 전부 이 노래를 만든 겁니다. 심심하니까. 아, 오늘 뒷담 예방송을 만들어 볼까? 가는 길에 작사하고 오는 길에 곡 붙여서 집에 와서 녹음합니다. 그러면 또 전속 가수가 있어. 영어과에 전속 가수가 있으신데 그분이 또 반주에 정확해서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어디 갔을까? 아니구나. 아, 팀워크로 이렇게 조직이야. 우리가 조직으로 움직여. 여기 이분이 아이고 이건 수호청 샀습니다. 소리가 네. 아쉬움 없이 네, 바로 나가겠습니다. 네. 이런 노래들 또 네. 요거는 학습지예요. 네. 그냥 교실 뒤에 붙여놨는
어떤 훈화 자료인데 이것도 별로 효과가 없어.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렇게 학습지를 만들었어요. 라이프 스킬이라고 해서. 이거는 여기 가시면 학습지가 있습니다. 잘라서, 재단기로 잘라서 나눠주시고, 애들한테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얘들아, 물론 그냥 해도 돼. 뒷담 깐 놈 1번, 전한 놈 2번, 뒷담 듣고 화낸 놈 3번.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보자고요. 오케이? 자, 지금 2025년 충남교육연수원에서 일정 연수를 받는 국영수 선생님들은 뒷담 깐 놈, 전한 놈, 뒷담 듣고 화낸 놈,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찌질하다고 생각하는지 준비하시고, 자, 서로 봅시다. 준비하시고, 탁 펴야 돼요. 하나, 둘, 쏘세요! 쏘세요! 자, 이렇게 번쩍 들어주세요. 번쩍 들어주세요. 자, 몇 번이 제일 많나요? 보세요. 선생님들 보시기에. 네. 몇 번? 2번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아요. 좀 센 캐는 3번을 골라. 응, 본인이 좀 세잖아. 뭐, 듣단 듣고 뭐, 그것 때문에 하네. 아이씨, 이런 분들 계셔. 그러나 대부분 2번이야. 그래서 요걸 해가지고 교실에다가, 이게 교사가 착하면 안 돼. 여기서 2번이 뻔히 나오는 거 알지. 그러니까 2번을 통계를 내가지고 2번이 몇 프로다 우리 반에. 그래서 그거를 교실 뒷문 거울 옆에다 붙여놓는 거야. 거울 밑에다 붙이든지. 그러면 애들이 그럴 거야. 뒷담을 좀 해야 되는데 뒷담을 전하는 그 순간 나는 뭐가 돼? 가장 찌질한 놈이 되는 거야. 이거 뒷배경 얘기하면 길어요 이게. 그 뒷배경은 카페에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은, 교사가 알아야 될 건 너무 많아. 이것들이 수학여행 보내놨더니 수학여행 가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가가지고 코를 이렇게 뒤질러 앉혀놓은 거야. 근데 알고 보니 뒷담을 걔는 까지도 않았어. 근데 전에 듣고 뒷담 했다고 가서 주먹으로 내리쳐가지고 주먹을 한 거야. 그 생활지도부장 이걸 생활지도라고 해? 열받는 거지. 저는 이게 반드시 보복해요. 이것들이 뭔가 개념 없어서 사고 치죠? 반드시 교육해야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교육하나 그랬더니 그 어린이 대공원 후문에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려고 이러는데 못난이 셋이서 고개를 까딱 하고 있더라고. 인형이. 그래서 오케이 저거다. 그래서 못난이 삼형제 검색해서 전교생을 다 돌렸잖아. 어제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통계 내주세요. 그래서 전교생 통계를 다 내가지고 그 매점 앞에 붙여놓고 식당에도 붙여놓고 저게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러면 이거랑 아까 이 노래 쓰레기 삼남매 송하고 같이 하니까 얘네들의 뒷담 문화가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복도에 가면서 그런 거야. 대단히 지금 뒷담은 쓰레기 이렇게 웃겨. 자, 이제 요즘 애들은 어떤 수업을 제일 싫어해? 진지한 수업을. 그러면 이제 일정 교사로서 어떤 것을 변화를 시도해 봐야 돼? 되든 안 되든 한번 재미는 근데 선생님이 재미있으라는 얘기 아니야. 제가 다 올려놨잖아. 그죠? 패러디송 60고. 이거는 몇 개? 라이프 스킬? 저거 160장 올렸어요. 160장. 선생님들 그 교재 버리지 마시고 여기 가셔서 내려 받으죠. 요거 필요하다. 우리 반에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하시면.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학교 폭력, 면목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에요. 네, 이거 3학년 애들하고 제가 생활지도부 하면서 창체 시간을 이용해서 연구 수업을 아예 생활지도를 했어. 지금 얘네들 지금 골든벨 하고 있는 거예요. 골든. 네.
여기 골든벨용 OX 카드예요. 요거는 오늘 만들었어요. 오늘 연수를 위하여서. 이렇게 여기다가 코팅하면 또 환경 오염될 수 있으니까 비닐 폴더에다가 이렇게 해서 고3 애들인데 되게 표정 어때요? 괜찮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는 우리 본인도 알아야 되지만 학교 전체가 좀 알아야 되는 게 교칙에 대해서 너무 몰라. 예, 그러니까 교칙을 특히 수업과 관련된 거, 뭐 바깥에 관련된 건 필요 없지. 수업과 관련된 건 저렇게 촘촘하게 출력해서 칠판이 이렇게 있으면 칠판 오른쪽에다 붙여놓으셔요. 모든 교실에 이 운동을 하자. 맨 뒤에는 플로터 요즘 전지 있잖아요. 플로터로 출력해서 다 모든 교실에 붙여놓자 이거야. 그래서 애들이 오면 가면 어휴 이러면 교내 봉사야? 어휴 이러면 추석 정기야? 알아야지. 근데 우리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목마른 놈이 샘 판다고 그랬지. 우리가 만들어서 모든 교실에 이 앞쪽에 칠판 오른쪽에다가 B4로 붙여놓고 또 교실 뒤에는 플로터로 즉 선도 규정, 생활 규정을 붙여놓기로 하자. 어때요, 선생님? 그죠? 별거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놓치고 살았잖아. 이건 1급 정교사가 된 기념으로 우리들이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학부모 앞에서 절대 가능하면 교권이란 말 쓰지 말자. 왜냐? 교권이라고 하면은 교사의 권리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 교사의 권리 아니에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권리야. 이거는 헌법이 위임한 거예요. 네. 교권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권리예요. 이거는 헌법이 위임한 권리입니다. 근데 자꾸 교권을 교사의 권리로 하니까 학부모님들이 오해를 하셔. 당신만 권리 있어? 우리 애도 교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대신에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교권이란 말 잘 안 써요. 교육활동이라고 그러지. 그거 제가 초반에 엄청 얘기를 한 거예요. 교권이란 말 쓰지 마세요. 교육활동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저는 아예 이렇게 말하세요. 수업을 방해하는 것은 도둑질이다. 부모들이 낸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친구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뭘 침해하는 거다? 동료 학습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동료 학습권 침해한다. 그랬더니 저걸 교실에 붙여놨더니 선생님이 이거 저희들이 신청해도 돼요. 이러다. 학생이. 애들도 수업 분위기 안 좋은 반은 애들도 저렇게 애달픈 거. 생활기록부 말씀드렸죠? 생활기록부. 근데 뭘 쓰자? 뒷담이나 저격하는 말 쓰지 말고 긍정적인 변화. 그리고 재미난 거, 여기다 쓰면 챗GPT는 한 번에 몇 장에 있는 텍스트를 인식할 수 있다. 선생님들이 지금 연수 소감문을 이제 써주시면 제가 연수 소감문 쓰고 이거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반응이 있었구나 기분 좋다 그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충북 교사 연수 수학과 연수를 했거든요. 받았어요. 받아서 그거를 전부 챗GPT로 텍스트로 바꿉니다. 가잖아요. 10장까지 한 번에 바꿔요. 10장. 그 10장인데 10장을 바꿔서 텍스트로 해가지고 챗GPT에게 분석을 시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주에 내가 충남에서 국영수 선생님들 160분을 만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겠어? 라고 챗GPT에 물어봤어요. 실질적인 질문을 줍니다. 그런 얘기도 해, 챗GPT가. 일정 연수 3년차 내외시면 살짝 권태기가 올 수도 있는 때네요. 그리고 많은 양을 전달하려고 하지 마시고 임팩트 있는 한두 가지만 하세요. 놀라운 세상이죠. 좀 임팩트가 좀 있었나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생활기록부에다가 정말 미주알, 고주알 아이들의 생활을 적고 저는 매일 생활기록부를 업데이트합니다. 저는 연말에 대신에 안 바빠. 왜? 다 해놨잖아. 머리 쥐어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평소에 팩트만 쓰는데 뭐. 충분히 쓰고, 그 다음에 제가 회심의 작전을 펴니다. 기말 시험 끝나잖아. 그러면 가정통신문을 이렇게 씁니다.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 생활기록부 얘기는 매년 조심스러워 해마다 바뀌어서 안 된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묻지 말고 해도 돼. 저는 생활기록부 사본을 출력해서 같이 주면 재미있어요. 애들이 성적표는 비교하지 않아요. 성적표는 뜯어서 집어넣고 그 뒤에 부분을 서로 비교를 해본다. 근데 생활기록부 출력하면 몇 장 정도 돼요? 보통 4쪽, 4쪽째죠? 근데 어떤 애는 8쪽인 거야, 우리 반에가. 4쪽인데, 나는 4쪽인데 옆에는 8쪽이야, 생활기록부가. 근데 애들이 민원이 없어. 왜? 의견을 쓰지 않으니까. 전부 팩트만 쓰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 중에 한 녀석이 제가 나눠줬더니 이렇게 보더니 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뭐라 그랬냐? 저렇게 우리 당님은 진짜 치읓치읓하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 치졸해? 초조해? 바로 제가 제 평생 들은 가장 최고의 칭찬이에요. 친절하니 철저해. 우리 당에는 진짜 철저해. 왜?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놓치질 않아 버리거든. 왜? 왼쪽 주머니에 수첩, 오른쪽 주머니에 볼펜이 다 기록 가능하게 하고. 이제 챗GPT가 날개를 달아주네? 챗GPT를 문장 만드는데 쓰실 필요도 없어요. 네, 그러면 진짜 생활기록부가 나오겠죠? 됐습니다. 지각을 체크할까? 일찍오늘 체크할까? 그것만 제가 뭐 시간이 다 돼서,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긍정적인 변화를 보자는 건 뭐냐면, 그 1인 1역으로 검찰팀장을 두고, 검찰팀장 그런 거 하면 안 되겠다. 바꿔야지, 이름. 뭘 두고, 걔한테 지각을 체크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애들하고 자꾸 싸우게 돼요. 왜? 지각을 체크하니. 그러냐? 그래서 며칠 좀 고민했죠. 산에 가서도 궁리 좀 하고, 그러고, 아하! 그러면, 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지각 체크하지 않고 일찍 오는 학생들 체크한다. 이름도 바꿨어. 뭐라고 바꿨어요? 얼리버드야. 일찍 온 애들. 일찍 온 애들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포치나 매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네. 말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그리고 여기다 체크가 되잖아요. 그러면 70% 이상 아침에 나온 아이들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 그걸 이름에 자습이라고 하잖아. 자습 능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뛰어남,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적어준 거야. 매달 3월에, 4월에, 5월에. 그러니까 어떤 녀석 넋장 받을 때 어떤 애는 이게 바로 얼리버드 기록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얼리버드는
영어 속담에 일찍 일어난 새는 뭘 해? 벌레를 잡아먹잖아. 그래서 벌레를 교실에 갖다 놨지. 먹지 않는 음식을 교실에다 갖다 놓고 일찍 오는 사람들만 먹으라. 그러면서 많이 씁니다. 알고 보니 교사를 의식적으로 괴롭힐 만큼 모한 애는 없다. 한가한 애는 없다. 애들은 애들대로 바쁘다. 아이, 시간이. 나눠 드렸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요거 유인물 받으셨죠? 네, 네, 소감문부터 좀 써주시고, 제가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요거는 600명 중에 597등 한 학생의 만화사전입니다. 1994년도 작품이고요. 이 작품 하나가 퇴임하고 65세가 되었는데 충남에 와서 강의를 하도록 만든 거예요. 얘가 정교 꼴찌에 가까워요. 근데 눈 뜨고 자는 애였어요. 근데 우연히 아이의 연습장을 넘겨보니 만화가 무구룩을 거야. 그래서 야, 노는이 연불한다고 너 이제부터 만화로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표현해 주겠니? 이 1994년도 31년 된 작품. 이 만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뒤를 어떻게 바꿨냐? 뒤를 보세요. 이건 미대 추천서입니다. 미대 추천서를 누가 써줬어요? 영어 교사인 제가 써준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런 거야. 선생님, 저 추천서 좀 써주면 안 돼요? 근데 얘가 교과서에 나온 그 홈메이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이게 5점짜리 수행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당연히 써주지. 그래서 제가 추천서를 써준 것이고, 그래서 제 인생이 행복하게 바뀐 겁니다. 네. 네. 여기 있죠? 네. 근데 학부모는 링크로 대신 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 다 영상도 다 오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도 다 올려놨어요. 근데 내일 지나고 며칠은 좀 쉬셔야 되지. 한 사나 좀 쉬시고 보시면서 그냥 로그인 안 해도 가입 안 하셔도 다 내려받으실 수 있게 해놨거든요. 미리미리 하시고 또 바쁘니까 저거 양이 방대해요. 사회적 기술도 150쪽이 넘어. 그러면 양이 많아서 또 뭉쳐서 올리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선생님들 분임들 있죠? 분임들에서 서로 역할 분담해서 몇 번 파일은 그 라이프 스킬 자료는 당신이 받아. 인성교육송 60곡은 내가 받을게. 그거 받으셔서 서로 단톡방에 공유하시고 끝으로 저에게 제 카톡 아이디 ICTSONG로 세 가지 과목, 조남, 또 학교 이렇게 보내주시면 특히 기간제 선생님들 여기 계실 텐데 예, 저는 기간제 선생님들 집회에도 나가고 그래요. 기간제 선생님들은 학교로 옮기면 연가가 리셋되더라고. 그 경력이 제로로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엉뚱한 일이 다 있나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좀 서로 좀 이야기 나눌 수 있게 카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 철학이라는 것은 교육이라는 배를 이끄는 나침판과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사님께서 빠르게 변하는 교육 환경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배워야 이렇게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되돌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조금은 제시를 해주시지 않았을까. 현장의 경험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교육 철학을 조금 깊이